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자, 우리 사회 2단원, 그 다음에 3소단원, 지속 가능한 지구촌이라는 제목의 3소단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이제 20차시로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기라는 학습 주제가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53쪽에서 156쪽이 되겠네요. 자, 오늘의 수업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활동,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사례, 그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세 번째 활동은 문화 존중의 날 운영 계획, 이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53쪽인데, 자, 여러분은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뭐 어떤 학생은 김치를 떠올리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학생은 불고기, 또 한국을 대표하는 된장찌개, 뭐 삼겹살, 그다음에 비빔밥, 그다음에 잡채, 그다음에 뭐 수정과 또는 뭐 식혜, 뭐 이런 약과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오늘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서도 뭐 떡국도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선생님은 비빔밥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 이유가 비빔밥은 이 여러 재료들이 서로 잘 혼합이 되어야 이 비빔밥 전체적인 그 음식의 맛을 정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나물 한 종류가 너무 짜서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이 향이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하면 이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맛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료들이 다 골고루 어느 정도의 막 특별하게 특출난 뭐 어떤 맛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잘 어울려져야 이 비빔밥이 맛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촌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 비빔밥처럼 잘 어울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 뭐 인종, 그쵸?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또 민족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지구촌 사람들이 어떤 피부색에 관계없이 또는 어떤 민족 또는 인종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서로 잘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153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오해해 우리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인데 이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제가 믿는 종교를 이야기했더니 무섭다고 이야기해요. 네, 이쪽 그 영상에는 이제 문화적인 편견과 차별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니까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그런 나라 출신의 유학생들한테 막 돼지고기를 먹게 하려고 막 한다거나 하는 그런 예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 뭐 문화가 낮잠 자는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날씨가 매우 덥거나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너무 점심을 먹고 나서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로 이런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는데 오히려 오해해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음식 같은 경우, 그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다. 그다음에 이슬람 종교, 이런 종교는 사실 좀 IS 막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이런 주의자들은 좀 가격하기도 해서 좀 무섭기도 한데 그러한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약간은 존재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화적인 편견과 차별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점점점 이런 그 편견과 차별이 계속되면, 그쵸? 지구촌은 서로 화합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면 이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적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촌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좀 존중하는 문화, 그다음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4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이런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연다. 또는 편견과 차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또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사회를 만드는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한다.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활동을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이 다문화 그 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뭐 중국에서 온 그러한 여성들, 그다음에 뭐 다른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서 오신 뭐 우리나라로 뭐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그런 분들이 이런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초등학교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편견, 차별을 극복하는 또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이런 교육을 하죠. 다문화 이해 교육을.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관련된 그러한 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잘 봤었죠. 예, 잘 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세계 뭐 결혼 문화 축제 또는 의상 축제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거를 행사를 해야지만 다른 나라의 역사라든가 그러한 문화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옷, 그 나라의 뭐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사는 집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그 나라의 뭐 간습이라든가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기 때도 배웠었고 2학기 때도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 모습,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웠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15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이런 문화 존중의 날을 정말 계획해서 교실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텐데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굉장히 버겁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화 존중을 위한 퀴즈를 내는 모둠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는 문화 존중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는 그러한 나무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나마스테 뭐 인도의 인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각종 다양한 그러한 나라의 인사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서로 뭐 조사해서 이젠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면 상당히 좋을 텐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156쪽 문화 존중의 날을 운영하는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행사를 계획하는 사람, 담당자가 될 수 있어요. 좀 전에 동영상에서 봤듯이 세계 뭐 결혼 축제 뭐 행사라든가 그러한 박람회를 연다고 할 때 그런 거를 개최하는 그런 운영 주체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문화 존중의 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나는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시로 문화 존중 나무 만들기, 문화 존중 캠페인 또는 뭐 나라별 의상, 그렇죠? 나라별 의상을 뭐 다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체험할 수는 없겠지만은 베트남의 아오자이, 그다음에 일본의 기모노, 뭐 이런 것들, 중국의 치파오인가요? 그렇죠? 이런 옷들, 전통 의상 옷들 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한복,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야 할 일, 그래서 뭐 의상 같은 거를 준비해야 된다. 멕시코 이런 데에서는 또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죠? 판초 우이 이런 것들을 입기도 하고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책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자, 멕시칸 모자 뭐 이런 것들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체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활동 주제나 준비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행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 두 번째 질문을 더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존중의 날을 뭐 운영은 안 했지만 이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써봅시다. 그래서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는 데는 필요한 것은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뭐뭐뭐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 먼저 공감하는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감하고 실천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적 편견과 차별은 서로의 문화에 공감하지 못할 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은 서로 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공감, 그죠?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쓰고 그 이유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